옛날 평안도에 막돌이라는 좀도둑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도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뜰살뜰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었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 수탈에 있던 재산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되니 생계가 막막하여 도둑질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그는 천성이 순박하여 도둑질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게다가 겁까지 많았답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이 매번 엉뚱하게 흘러가고는 했답니다. 도둑질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는 했습니다. 두건과 복면을 만들고 물건을 담을 자루도 준비했지요. 그리고 도둑질할 집을 미리 물색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밤길을 나서면 허둥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막상 도둑질할 장소로 물색해둔 집으로 들어가도 침착하게 발소리를 죽여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온 시골을 깨우는 바람에 꽁무니가 빠지게 주랭랑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이들 서너 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작대기 하나를 두고 이건 도깨비 방망이야. 이걸 찾아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덜어주는 거야. 다른 아이가 왜? 하고 물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원하는 것이면 다 나오니까. 정말이야? 도깨비는 어디 있는데? 몰라. 저 산 어디에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 그럼 이 작대기를 던질 테니까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다. 하며 작대기를 저 멀리 던지고는 일제히 작대기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돌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 기왕에 훔칠 거면 도깨비 방망이를 훔치자. 도깨비가 저 산 어디에 있다고 했지? 그래, 산으로 가보자. 막돌은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메밀묵을 만들고 술을 준비하여 무작정 산으로 갔습니다.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니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안을 둘러보니 빈집이었습니다. 막돌은 방 안에 메밀묵과 술을 놓아두고 무작정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당 뒤에 있는 큰 나무에 몸을 숨기고 집안을 살폈지요. 어디서 메밀묵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여기였군. 하는 목소리에 목을 빼꼼히 내밀고 보았더니 도깨비가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게 도깨비 방망이로군. 도깨비가 술에 취해 잠들면 저걸 훔쳐야지. 하고 막돌은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는 메밀묵을 안주 삼아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한 병을 다 마신 도깨비는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력이 있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산짐승들이 모여들더니 함께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막돌도 도깨비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막돌은 당황하여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서 도깨비 방망이도 저 혼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막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막돌은 춤을 추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도 숨바꼭질하듯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도깨비의 노래와 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밝아오자 도깨비도 산짐승들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막돌은 기진맥진하여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깨비 방망이는커녕 신발까지 잃어버리다니. 안 되겠다. 신발을 찾아봐야지. 막돌은 끙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여기저기 기웃거리자 나뭇가지에 신발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막돌이 머릿속에 어젯밤 춤을 추다가 신발이 벗겨졌는데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에 걸려 돌아다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도깨비 방망이에 걸려 저기까지 날아갔구나. 막돌은 주섬주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신발을 내려 발에 꿰어 신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돌은 산을 내려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발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지? 막돌은 당황스러웠지만 발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돌은 발이 가는 대로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발은 어느 동굴 앞에서 멈췄습니다.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는데 한 노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 무얼 훔치려고 여기까지 온 게야? 훔치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발이 저절로. 발이 저절로 훔칠 대로 움직였다는 말이렸다. 제가 도둑질할 마음을 먹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습니다. 훔치지 않았다고 도둑놈 심보가 없어지는 건 아닐 터. 예, 그래요. 저는 훔치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한심한 놈. 살려고 들면 도둑질이 아니라도 먹고 살 길이 왜 없겠느냐. 대체 땅 없고 미천도 없는 제가 뭘로 먹고 산단 말입니까? 여기 약초가 있다. 약방에 내다 팔면 꽤 돈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미천으로 살아보아라. 노인은 막돌에게 약초 한 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런 풀이 돈이 된단 말입니까? 살려고 들면 산천에 널린 풀에도 눈이 열릴 것이다. 옳게 머리를 써라.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막돌이 약초 다발을 받아들고 발길을 돌리려 하자 노인이 그 쥐는 벗어두고 가거라 하며 새 신을 내밀었습니다. 이 신을 신으면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막돌은 헌신을 벗어두고 새 신으로 갈아 신고 돌아섰습니다. 막돌이 돌아선 후 노인은 허리춤에서 방망이를 꺼내 동굴 입구의 바위를 밀었는데 육중한 바위가 그대로 밀렸답니다. 그리고 유유히 동굴로 들어가는 노인의 머리에 도깨비뿔이 보였습니다. 막돌은 그 길로 신이 이끄는 대로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서 받은 약초 다발을 들고 마을 약방으로 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캔 거요? 이것은 도깨비가 사는 밭에서 만난다는 생명초요. 이것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오. 하는 약방 주인의 말에 막돌은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이 생명초에 대한 값은 후하게 주겠소. 기와집 한 채는 사고도 남을 것이요. 그리고 그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더 구할 수도 있지 않겠소? 약방 주인의 간청에 막돌은 앞장서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으려 해도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발이 이끄는 대로 길을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신발은 도깨비 방망이에 걸린 이후 도깨비 신이 들렸었나 봅니다. 그 신은 벗어놓고 와서 이제는 없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댁은 도깨비에게서 후한 선물을 받은 셈이군요. 도깨비가 댁을 살린 거요. 약방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아쉬워했습니다. 막돌은 생명초를 판 값을 미천으로 약방을 차려 약재를 사들여 팔았습니다. 생명초를 팔았던 약방 주인의 도움으로 약재에 관한 지식을 얻어 직접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그가 노인을 만났던 동굴을 찾아다녔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막돌이 약방은 번창했습니다. 그가 생명수를 얻었었다는 소문은 그의 약방을 더욱 번창하게 했습니다. 막돌은 도깨비를 만난 이후 자신이 도둑이 될 뻔한 운명을 벗어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월이 지나자 막돌이 주변은 삶의 막다른 길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중심에 막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궐에 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져 임금은 그를 궐로 불러들여 후하게 상을 내리고 온 나라의 귀감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막돌은 여느 날처럼 산에서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동자가 막돌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잘생긴 동자였는데 머리에 뿔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성공했네. 네 이야기는 도깨비들 사이에서도 번져가 도깨비들도 서로 사람을 살리겠다고 경쟁이 일어났지 뭐야. 넌 그 도깨비지? 도깨비는 변신술에 능하군.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래, 난 네가 준 메밀묵과 술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던 도깨비야. 난 네가 내 도깨비 방망이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골려줄까 하다가 나를 즐겁게 해준 대가로 생명수를 줬지. 그랬더니 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한가 봐. 그 기회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 고맙다, 도깨비야. 네 덕에 내가 살았어. 아니야, 나는 기회를 준 것뿐이야. 너는 기회를 잘 살린 것이고, 너와 나의 이야기는 너희 마을에서 전설이 될 거야. 오래오래 살아. 그러면 내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니. 하고는 동자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막돌은 그곳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이미 내게 전설이야.